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동력학에서 감쇄, 댐핑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목표는 제가 보니까 너무 막 이거를 1시간씩 하니까 저도 보기가 저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1시간 너무 깁니다. 지루하고. 그래서 쪼개서 각각 핵심, 제가 생각했을 때 핵심 내용 하나 하고 그 다음 거 이제 약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이게 제가 나름 이렇게 계속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결국 그죠? 이렇게 해보고 시청 시간을 보겠죠? 과연.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 막 정신없이 막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막 4, 50분 가 있는데, 근데 이걸 다시 또 보려고 그러면 길어요. 40분이. 그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수업이 40분, 50분인데 그죠? 그래서 한번 최대한 그러면 조금 내용별로 조금 잘게 쪼개면 좀 더 이게 좀 더 우리가 같이 보는데도, 정리를 하는 걸 보는데도 좀 덜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표부터 오늘의 목표는 크리티컬 댐핑과 이상하네. 댐핑 그리고 댐핑 레이시오. 그죠? 임계 감쇄라 그러나요? 임계 감쇄라 그러나? 이거랑 감쇄비, 즉 많이 보신 용어로는 CCR, 이거랑 요거 이렇게 꼬부라진 거, 이건 많이 보셨죠? 감쇄비. 이거 두 개를 오늘 대략적으로 그냥 딱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동적 평형 방정식. 이렇게 될 텐데, 임의의 동적 평형 방정식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요 녀석이 없으면 뭐라 그랬죠? 자유진동. 외력이 없는 게 자유진동. 스스로 움직이려는 게 자유진동. 그래서 우리는 여기 0인 거, 요거는 지금까지 없었죠. 이게 없는 게 비감쇄였죠. 그럼 앞에 질량과 강성으로 되어 있었던 게 비감쇄 시스템이었고, 저희는 어디까지 정리했냐? 이 오른쪽이 0인 거, 자유진동도 하면서 고유진동수 이런 거를 했습니다. 이거 뽑아냈었고, 그죠? 이게 사실 다 했던 거는 이제 그 앞에 자유진동 파트를 정리한 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 안 했으면 또 이것도 지금 또 설명하고 있을 텐데, 제가 정리한 것 중에서도 있고, 아니면 여기 낯설으시다면 책을 보셔도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방식이든, 어떤 뭐 강의를 들으시던, 제가 정리하는 걸 보시던, 책을 보시던, 그냥 어떤 거든지 이해가 안 가시면 그 부분 한번 체크하고 보시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고유진동수였고, 그리고 여기가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있던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모닉 모션, 조화 운동에 대해서도 했고, 그쵸? 근데 요거가 없는 것만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번엔 스타트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거. 노란색으로 적을까요,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 0인 거. 이걸로 시작해서 도대체 임계감쇄가 뭐고 감쇄비가 뭐냐 정도를 이해하면 오늘 정리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적 평형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하모닉 모션에 대해서 할 때도 사실은 계산을 요 감쇄 텀이 없는 거를 했는데, 요 오른쪽에 코사인 사인 있고, 그때 얘기했던 거 중에 하나가
그 하모닉 모션에 대한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건물을 흔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딱 있고 여기다가 사인 함수로 막 이렇게 흔들 때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응답이 생길 텐데, 그죠? 응답이 생길 텐데 질량 있고 강성 있고 응답이 생길 때 두 가지 텀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트랜지언트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있는 거랑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해서 정상 상태 응답, 즉 UC랑 UP. 그죠? 이거는 꼭 하모닉 모션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만약에 트랜지언트,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말이 생소하시다면 이게 사실 안 돼요. 아니, 안 되진 않는데, 왜냐면 어느 정도 그 감쇄의 역할이 뭔지 정도는 아셔야, 그쵸? 감쇄는 역할이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게 무슨 역할 하는 거다. 물론 이 이름 안에 뭐 약간 그 응답을 줄여주는, 그죠? 그런 거긴 한데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응답이 없어지게끔 만드는 건지, 그죠? 기본적으로 이게 딱 감쇄했을 때 이게 대충 이런 거 이게 있으면은 뭐가 사라져요? 트랜지언트 텀이 사라진다.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성분은 감쇄 때문에 결국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요. 얘는 사라질 거라고. 외부에서 흔드는 거는 계속 흔든다면 내가 안 흔들릴 수 없죠, 건물이. 근데 늘 항상 뭐라 그랬죠? 건물은 자기가 움직이려는 성질도 있다고요, 스스로. 그쵸? 스스로 자기 고유 진동, 그래서 고유 진동수잖아요. 자유 진동으로 나온 게. 스스로 움직이려는 성분이 있는데 만약에 감쇄가 없으면 자기가 계속 가만히 외력도 없고 한데 계속 움직이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근데 감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스스로 움직이려는 성분은 결국은 그것은 점점 멈춘다. 이런 게 있었고, 그죠? 그게 감쇄의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러면 감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썼죠. 그죠? 이게 감쇄 상수인데 감쇄 상수에다가 속도에 비례하는.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감쇄는 여러 요인이 있다. 우리는 하지만 but 우리는 감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죠? 아까 뭐라 그랬죠?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게 결국은 이제 멈추는데, 그죠? 결국은 멈춘다는 거는 어쨌건 에너지가 솟아낸다는 거잖아요. 평형이 계속 만족되면 계속 흔들리겠죠. 에너지가 솟아내지 않으면 에너지가 계속 평형이 이러면서 계속 끝도 없이 가겠죠? 그쵸? 에너지가 결국은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계속, 그쵸? 평생 멈추지 않고, 그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감쇄가 있기 때문에 멈출 거고, 근데 감쇄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사실 여러 가지일 텐데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요소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즉 감쇄를 모른다.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는 감쇄는 어떻다고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물에 발생하는 그 에너지 솟아내는 그거를, 그죠? 어떻게 하겠다? 속도에 비례하는 점성 감쇄로 보겠다. 잘 모른다. 전제는 잘 모른다. 그래서 속도에 비례하는 비스코스 댐핑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에 비례하는 텀으로 얘를 그냥 하나로 표현하겠다.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정확히 난 알 수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 일단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일단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감쇄를 퉁쳐서 속도에 비례하는 텀으로 놨다. 이거 아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이거죠. 지금 임계감세가 뭐냐 도대체. 감세비가 뭐냐. 그죠? 감세비는 이렇게 됩니다. 감세비의 정의는 임계감세분의 요 C 있죠? 감세상수. C가 바로 요 감세비다. 그죠? 무차원 상수겠죠? 뭐 0.05면 이게 감세비 5%인 거죠. 우리는 내진 설계할 때 뭐 철근 콘크리트 감세비 뭐 몇 프로로 보냐 할 때 뭐 5%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감세비가 이 녀석입니다. 관련되는. 그래서 오늘은 임계 감세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걸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아주 짧게 그 요걸 유추하는 것까지는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정해요? U는 2의 람다 T로 가정합니다. 가정. 이거는 자유진동하고 똑같다. 그죠? 미분에서 약간 자기 본인의 형태가 나와야 약분된다. 이렇게 가정한다. 이거는 공업수학 내용이다. 해보면 m의 람다 제곱 2의 람다 t. 이거 제가 바로 한 거예요. 왜냐면 u 한번 미분하면 2의 람다 t 한 다음에 요거 위에 거 미분해서 t에 대해 미분하면 람다 나오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하면 2의 람다 t 람다에서 요거 한 번 더 미분하죠. 그러니까 람다가 돼서 이렇게 된다고요. 람다 제곱 요거 그냥 지수함수 미분입니다. 2에 대한 자연로그의 자연지수에 대한 미분. 그죠? 자기 자신하고 요 위에 있는 거 t에 대해 미분해서 람다 앞으로 빠져나오는 거. 그죠? 이거 치환적분, 치환미분 이런 거 치환적분이라고 해요. 치환미분. 속미분값. 그죠? 이게 뭐 크레머룰 이런 거 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헷갈리시면 꼭 미분 관련된 정석을 보시던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셔야 이게 수학에서 맡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 2의 람다 t 빠르게 나가야 됩니다. 빠르게. 왜냐면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얘는 0이 되지 않죠? 그죠? 기본적으로 얘가 0입니다. 그러면 이제 람다는 어떻게 되냐? 2m분의 마이너스 c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mk다. 그쵸? 그럼 여기에 기억해야 될 건 지금 회의 형태가 이렇게 가정했죠. 그럼 자유진동에서 어떻게 됐냐? 만약에 람다 1이랑 람다 2가 나왔어요. 2차 방정식 풀이에서 람다 값이 2개가 나왔다고요. 그죠? 중근일 땐 어떻게 되냐? 중근일 땐 또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다고요. 이 람다 1에 2개 나왔어요. 람다 2 이렇게 해서 플러스해서 뭐 C1, C2 이렇게 해서 했다고요. 자유진동 할 때. 그죠?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결국은 이 각각에 대해 해가 나오면 각각이 해잖아요. 그 더한 것도 해가 돼요. 미분방정식이 해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풉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중근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 t가 하나 붙습니다. 그죠? 이 외부 하모닉 모션 할 때도 이게 같을 때 달랐잖아요. 이 외부 가진과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는 응답 푸는 게 달랐어요. 해를 형태를 가정하는 것도 달랐어요. 이것도 정리를 제가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헷갈립니다. 이거는 가진 오른쪽에서 가진하는 거와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주파수가 같을 때의 응답이 다르다랑 지금은 좀 다른 거예요. 지금은 요거를 풀어서 람다가 나왔는데 람다가 중근일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개념이니까 어쨌건 이거는 공업수학에 사실 나오는 내용이라 일단은 나중에 혹시나 이거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중근일 때 해야 하나 아니냐 하나 할 때는 좀 다르다고요. 결과가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 C1에 2의 람다 t 플러스 해서 2개 람다 1 람다 2에 대해서 일단은 서메이션이다. 일단 요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회의 형태가 요 응답이 이 자유진동에 대한 응답이 어떤 형태라고요? 2의 람다 1 t 예를 들어 플러스 2의 람다 2 t라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대략 이런 형태고 일단은 대략적으로 왜냐면 지금 크리티컬 감세에 대해서 보려고 즉 근데 요 람다를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 안의 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회의가
c제곱 마이너스 4mk가 0보다 크면 두 실근. 그죠? 이런 거 많이 했죠. 판별식. 이게 판별식이죠,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판별식. c제곱 마이너스 4mk가 0이면 중근. 근데 실수죠? 실수. 두 실근. c제곱 마이너스 4mk는 0보다 작으면 허수죠? 두 허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죠? 판별식. 그냥 판별식에 불과하고. 근데 기억해야 될 건 지금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건 뭐예요? 이 녀석입니다. 허수? 왜 허수가 의미가 있지? 그건 나중에 보게 될 거고 일단 동력학에서는 요 두 허수인 게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돼요. 요거 있죠? 즉 여기 두 허수랑 실수를 나누는 경계 c제곱 마이너스 4mk가 0이 되는 c값 이게 뭐냐면 CCR 임계감소입니다. 글씨 너무 무서운데? 다시 임계감소 아셨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요? 즉 CCR의 제곱 마이너스 4mk가 0이 되는 C값 CCR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넘어가서 4mk에 루트 씌우면 2 루트 mk 이게 뭐라고요? 임계감쇄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핵심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0보다 클 때 두 실근 제가 여기 잠깐 지어놓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것만 오늘은 하면 됩니다. 이게 0보다 커요. 만약에 0보다 큰데 자 얘를 이 분모는 플러스죠. 질량이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c 제곱이라고 써보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를 같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4mk인데 얘 안이 0보다 큰데 얘는 얘보다 c 제곱은 c 제곱 마이너스 4mk보다 당연히 작죠. 당연히 작습니다. 왜냐면 m 양수 k 양수니까 c 제곱에서 뭘 뺐으니까 당연히 왼쪽 게 크죠. 뭘 뺐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얘가 양수일 때, 즉 두 실수일 때 얘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간에 값은 어떻게 돼요? 둘 다 마이너스죠. 플러스여도 왼쪽 게 지배하니까 더 크니까 앞이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쨌건 두 실근은 두 실근을 가질 때는 둘 다 음수다. 이거를 먼저 기억하시면 되고 얘를 한번 다시 지우고 두 실근 음수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t 플러스 지금 c1이라고 하면 2의 람다2도 세모 t가 된다고요. c2라고 하면 이거 두 실근일 때 이거 이해 가시나요? 왜냐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얘가 0보다 클 때는 어쨌건 이 분자는 음수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네모랑 세모가 양수라고 했을 때 얘가 음수가 되죠. 그럼 2의 마이너스 어쩌고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어쩌고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쨌건 경향성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경향성. 이거 이해 가시나요? 그쵸? 이렇게 감소한다고요. 그죠? 감소합니다. 어떻다고요? 감소한다고요. 음수니까. 요거 이해하시겠죠? 지수함수에서 요게 2의 마이너스 AT 아니 더 쉽게 2의 마이너스 T 이런 거 하면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감소. 어쨌건 감소한다고요. 감소. 중근일 때 어떻다고요? 음수라 그랬죠. 아까 제가 뭐 대략적으로 어떤 항이 나온다? 잠깐 확인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중에 안 적어놨네요. 뭐 이렇게 된다고요? 뭐 이렇게 뭐 중국이니까 뭐 이렇게 했다고요? 어쨌건 이게 음수라고요. 어쨌건 음수. 즉 이 녀석도 여기 앞에 t 곱해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죠? 뒤에 뭐 t에다가 곱하기 그냥 2에 마이너스 t 뭐 이런 거 하시면 한번 그림 그려보시면 감소할 거라고요. 어쨌건 그죠? 근데 얘는 플러스라고 해도 얘가 감소해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t랑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랑 어떻게 돼요? 누가 더 빨리 감소해요? 얘가 더 빨리 감소합니다. 앞에 t 붙은 게 앞에다가 그죠? 양수 곱하면 더 감소하는데 이런 거죠. 마이너스 5 곱하기 3이 더 빠르게 감소하냐? 마이너스 5가 빠르게 감소하냐? 마이너스 5 곱하기 3이 마이너스 15니까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걸 아시면 나중에 이거 실제로 풀 거예요. 나중에 지금 말고 이 다음 정리에서 풀 건데 이거 풀었을 때 결과가 왜 오버댐프트 그죠? 오버댐프트 된 게 이 크리티컬 댐핑 중근이 크리티컬 댐핑이 요게 크리티컬 댐핑입니다. 요게 딱 0이 되는 중근이 나올 때가 왜 더 빠르게 이렇게 응답이 감소하는지 그래프로 보실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그죠? 일단은 아 이렇다 이렇게 감소한다. 지금 아무것도 기억을 안 하시더라도 아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두 개 실수이거나 0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이 어쨌건 감소하는구나. 왜 응답이냐? 지금 u 이꼴 해서 람다에다 넣은 거니까 2의 마이너스 어쩌고 나온 거는 이게 실제 응답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 u에 대해 처음에 가정하고 쭉 풀어서 람다 풀어서 대입한 거니까 그죠? 어쨌건 감소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렇게 된다. 요게 0, 요게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음수가 되면. 음수가 되면 여기 허수입니다. i 어쩌고가 나와요. 그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일단 허수 나온다. 허수. 그죠? 그럼 2m에 마이너스 c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어쩌고 나온다. 이거 아시겠죠? 음수니까. 즉 얘는 뭐라고 할까요? a 허수 나온다. 그냥 허수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쵸? 이걸 아시면 돼요. 일단 아시면 되고 그러면 얘를 지울게요. 일단 왼쪽을 지우고 해가 2의 람다 1t에 이렇게 있잖아요. 2의 람다 2t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허수가 들어간다고. 허수가 그쵸? 허수가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막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해볼게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A B 플러스 CI 이런 식으로 B 마이너스 CI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은 2에 어쨌건 람다가 뭐예요? 실제로는 지금 마이너스 2v n분의 c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실제 값 나오는 거 그죠? 값 나오는 거 계산해서 넣겠지만 음수가 나온다고 일단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음수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고요. 세모.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그냥 써서 그냥 마이너스 b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 더 헷갈리니까 지금 사실 계산해보면 결국 알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다. 써보면 마이너스 네모 플러스 세모 i t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네모 마이너스 세모 i의 t다. 허수가 나온다. 허수가 나오는구나. 그냥 이 정도만 그냥 아시면 돼요. 일단 아시고 아신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되냐면 2에 이 허수 있는 거 지수에 허수 있는 거 요거 뭐였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요게 오일러 공식입니다. 그죠? 즉 지금 그냥 이거 보고 오일러 공식을 이거 뭔 공식이냐 라고 하시면 이건 제가 오일러 공식 한번 정리할 건데 어쨌건 여기 있죠? 지수함수에서 얘가 그냥 2의 t나 뭐 2의 실수로 돼 있는 거는 어쨌건 그 지수함수 똑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나 감소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i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코사인과 사인 함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오일러라는 분이 그죠? 발명한 어마어마한 식인데 지금 이걸 보시고 아셔야 될 건 지수에 허수가 있으면 진동한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일단 진동. 이 코사인 이 주기함수 이렇게 되잖아요. 코사인 사인이잖아요. 진동한다. 이것만 일단 아시면 되고 즉 허수면 아까 뭐라 그랬죠? C제곱 뭐였죠? C제곱 마이너스 4mk가 어떨 때? 0보다 작을 때. 그죠? 0보다 작을 때 어떻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i가 있죠. i 어쩌고 t입니다. 있습니다. 진동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 다 왔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크리티컬 댐핑의 의미. 아까 근해 공식에서 분모 안에 루트 안에 있던 거 c제곱 마이너스 4mk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거 실수였죠. 즉 촥 감소한다. 이거 결국 중근이지만 결국 앞에 t부터도 결국 감소할 거다. 음수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진동 뭐 이렇게 될 거다. 진동한다. 결국 중요한 건 진동한다. 즉 크리티컬 감쇄가 뭐예요? 요거 이 0이었죠. 이 0은 뭐예요? 이 정도의 감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동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이를 경계로 진동 vs 무진동 된다고요. 그죠? 즉 크리티컬 감쇄는 감쇄는 응답을 줄이는 건데 원래는 감쇄가 작으면 이거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쨌건 점점점 응답이 줄 거라고요. 그냥 생각해 보면. 그죠? 근데 얘가 C 값이 C가 결국에는 C가 크리티컬 감쇄보다 크면 딱 크리티컬 감쇄 정도 크기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진동 안 함. 이렇게 그냥 촥 진동 안 한다고. 이렇게 떨리지 않는다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크리티컬 감쇄의 물리적 의미를 아는 게 이번 제가 정리하는 것의 그냥 목표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감쇄는 모른다. 첫 번째, 감쇄는 잘 모른다. 그래서 속도에 비례하는 텀으로 가정한다. 첫 번째. 그리고 결국 람다는 가정에서 미분방정식 풀면 결국 루트 안이 0보다 크냐 0이냐 작냐로 귀결되는데 0보다 클 때랑 0일 때는 둘 다 람다 값이 음수가 나와서 촥 그냥 감소한다. 진동하지 않는다. 결국 비교하면 진동하지 않는다. 근데 크리티컬 감쇄를 기준으로 그쵸? 이게 결국 뭐예요? C제곱 마이너스 4mk가 0보다 작다는 건 C가 어떻다는 거예요? 크리티컬 감쇄보다 CCR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죠? CCR이 보다 커야 0보다 커지고 0일 때 크리티컬 감쇄일 때 0이 되잖아요. 즉 이걸 기준으로 진동하고 안 하고 된다. 즉 C값이 CCR보다 작으면 어쨌건 진동하기 시작한다. 라는 거. 그쵸?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사실 볼 거는 구조물은 감쇄가 어때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 결국에는 뭐가 될 거다? 뭐가 될 거라고요? 네, 이 마지막 두 허근 나오는 거, 허수가 나오는 거. 허수가 나오는 C제곱 마이너스 4mk가 0보다 작을 때가 물리적으로 공학적으로 의미 있는
해가 되긴 될 거다라는 것까지. 하지만 오늘은 임계감쇄는 뭐라고요? 진동하지 않을 딱 그 정도의 감쇄, 그 감쇄의 크기, 감쇄상수의 크기가 임계감쇄고 진동과 무진동을 나누는, 그죠? 거기에 곁들여서 오일러 공식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오일러 공식 지수, 자연로그 지수에 허수가 있으면 코사인 사인으로 돼서 진동할 것이다 라는 거 정도 익히시면 되고, 감쇄비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CCR분의 C다. 감쇄상수. 이거는 그냥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실제로 풀 때 이거를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근데 임계감쇄가 뭐였어요? 아까 2루트 MK다. 이것까지. 요 C는 요 운동방향 중에서 요 속도에 비례하는 요 앞에 상수고. 그쵸? 이게 감쇄비.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일단 이 정도까지 꼭 보시고, 그 뒤에 실제로 이걸 푸는 거를 해보면서 실제 그래프도 이 결과를 그려보면서 마지막으로 그것까지 확인하면 이제 자유진동에 대한 감쇄 시스템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리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